일단은 음상이 스피커 사이에서 정확하게 딱 잡혀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확하게 음상 딱 잡히고 중음,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완전 딥저음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크기에 비해서는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첫인상은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새해 연휴를 맞아서 구정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들 내려가 계신 분들도 있고 구정 연휴 동안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요. 이번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리뷰 영상이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께 드리는, 여러분 스스로께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 행사 뭐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을 되게 늦게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공동구매 시간까지도 같이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 제품 오늘 리뷰 들어가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미디 플러스에서 나오는 MI 시리즈, MI3와 MI5 마크 2 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요, 저도 이제 인터넷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와 같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찍는 걸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제 일이 24년도에는 정말 제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기만 들었을 뿐, 네, 직접 접하지는 못하고 있던 게 사실인데요. 제가 여기 논산에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런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공식 수입원에서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혹시 있으시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요. 네, 관심 있습니다. 한 번만 저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직접 물건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수입하게 됐고 이 제품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데스크파이 스피커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미디 플러스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제품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해봤어요. 여러분들의 평도 좋고 인터넷상에서 평도 워낙 좋아서 제가 이게 데스크파이로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데스크처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작은 거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큰 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3인치 버전인 것 같은데 색깔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거는 5인치 버전입니다. 아날로그 믹서를 통해서 듣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이번 미디 플러스에서 보내준 이 빈티지 인터페이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얘로 좀 들어서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파이 하듯이 이 정도 거리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Quite as good as I. 일단은 생각보다 저음이 잘 나옵니다. 네, 일단은 생각보다 저음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자세가 좀 건방진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높이를, 이 데스크 높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 높이를 맞추려고. 일단은 음상이 스피커 사이에서 정확하게 딱 잡혀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확하게 음상 딱 잡히고 중음,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완전 딥저음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크기에 비해서는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첫인상은 되게 좋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게 됐고 저는 대표님께 이 제품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탁, 그렇게 해서 공동 구매까지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크 2 버전이지고 이제 3인치, 3.5인치 버전과 5.25인치 버전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지고 색깔은 이게 검정색, 흰색, 요 민트색, 스카이블루라고 하지만 민트색에 가까운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요거를 다 리뷰하기가 힘드니까 좀 정리를 해서 요 세 개가 아니라 요 두 버전, 3인치 버전과 5인치 버전을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요, 공통적으로 두 개 다 작은 PC5용 또는 미디 작업용, 음악 작업용, DAW를 이용한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작업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컨슈머나 일반 하이파이에서 쓸 수 있도록 나온 그런 독특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요, 3.5인치 드라이버의 2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큰 모델 MI5 같은 경우는 5.25인치의 2웨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음 드라이버는 둘 다 1인치의 소프트돔, 실크돔이라고 하죠. 실크돔 트위터로 되어 있고 이제 그릴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트위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특성 같은 경우는요, 작은 버전이 70Hz에서 20000Hz까지 재생할 수가 있고요. 큰 버전 같은 경우가 60Hz에서 20000Hz까지입니다. 이게 10Hz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 얘기는 반대로 이 작은 애가 그렇게 저음이 많이 나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큰 애가 이게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큽니다. 일단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 작은 모델하고 지금 5인치 모델하고는 기본적인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둘의 차이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차이는 커요. 예, 차이는 큰데 작은 애가 생각보다 저음을 굉장히 잘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W의 앰프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두 채널짜리 25W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한쪽으로 파워링을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프는 한 조에 한쪽에만 앰프가 들어가 있고 링크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3m짜리 링크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두 스피커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큰 애 같은 경우는 35W로 되어 있다는 거, 작은 애가 25W, 그 차이가 있고요. 클래스 D 앰프로, 디지털 앰프, 클래스 D 클래스의 앰프들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 후단을 보게 되면요, 볼륨 제어가 동일하게 작은 애나 큰 애나 다 있고요. RCA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TRS라고 해서 이제 6.3mm짜리 잭 있죠? 그걸로 되어 있는 TRS 밸런스 잭으로 되어 있는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억스인이라고 해서 3.5mm 이어폰 단자로 되어 있는 링크 케이블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억스 단자로 아날로그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블루투스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온오프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파워 케이블 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는 방식인데, 한쪽에서 반대편으로 3m 링크 케이블, 4핀짜리 링크 케이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케이블로는 연결되지 않고요. 4핀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이유는 전면에 불이 들어오는 램프가 있는데 램프의 전원까지도 같이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0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색깔은 블랙, 민트라고 얘기할게요. 화이트로 되어 있는 3개의 컬러가 있는데, 큰 버전 5인치 버전 같은 경우는 화이트하고 블랙밖에 없고요. 작은 버전에 이제 민트 색깔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요, 작은 애는 페어로 한 조로 이 얘기를 했을 때 3.31kg 정도의 한 조가 되고요. 큰 애 같은 경우는 7.37kg으로 한 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5년도 지금 환율이 막 1,500원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환율 때문에 가격 정책이 바뀌면서 이 작은 모델 3.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정가가 21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요. 큰 애 같은 경우는 31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조의 가격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팔진 않고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돼서 한 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미디 플러스의 MI3와 MI5 마크 2 버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공통적인 장점과 공통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5인치 버전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5.25인치 버전의 장점, 단점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통적인 거는요, 디자인이 이쁩니다. 정말 실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미니멀리즘으로 딱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에 이 흰색도 매트한 흰색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피니쉬가 너무 괜찮고요. 바닥에 고무 방진이 되어 있는데 얘도 굉장히 펌하면서 잘 붙어 있는 싸구려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정말로 이 금액대의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이 피니쉬도 굉장히 좋습니다. 민트 색깔이 사실은 되게 촌스러울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 게 이 민트 컬러인데 실물로 보면요, 정말 민트 색깔 이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 나누잖아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저보고 민트 초코 먹으면 우리 아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는 왜 치약을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조금 이 맛이 특이하죠?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민트 색깔이었어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에 있는 그 민트 색깔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마감이나 이 빛깔, 매트한 느낌의 피니쉬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괜찮고요. 블랙도 되게 안정적인 블랙 컬러예요. 솔직히 디자인적으로는 깔 게 없어요. 이 금액대에서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깔 수는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괜찮게 잘 만들어진 작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걸 첫 번째 공통 장점으로 놓고요. 두 번째 공통 장점은요, 이 장비가 블루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선 연결이라든지 다른 불필요한 선들을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스피커만 놓고선 전원만 연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 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애가 맞나요? 거의 없죠. 블루투스 스피커는 거의 모노입니다. 아니면 하나의 장비에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서 스테레오 효과를 내려고 노력은 했죠. 하지만 진정한 스테레오는 되지 않죠. 하지만 얘는 링크 케이블이 3m나 되기 때문에 3m나 떨어뜨려서 제대로 된 스테레오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 제대로 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놓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나라고 반대로 추적해 보시면 돼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가정집에 놓고선 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디자인 이쁘죠?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거실에 TV 옆에 어디 구석에다가 딱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런 플레이어도 필요 없어. 전기만 연결하면 되고 두 사이에 링크 케이블만 연결하면 돼. 그리고 선은 뒤쪽으로 숨겨놨어요. 안 보이게 딱 하고 전원 연결해놨어.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블루투스 페어링하고 음악 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단지 블루투스 스피커의 모노 사운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거실 또는 그 방을 꽉 채울 수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에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PC5로 쓰면서도 블루투스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PC5 상태로 듣다가 스위치만 딱 바꿔서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장점에 놓고요. 마지막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작은 스피커가 한 조에 21만 원이라는 가격이고 이 스피커가 한 조에 31만 원이라는 가격이에요. 그 전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10만 원대였으니까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런 성능이 나오는 애 치고는 가성비가 확실합니다.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공통 장점에 놓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공통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 공통 단점은 아까 3m 링크 케이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3m 링크 케이블이 4핀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호환 케이블을 만들어 쓸 수 있거나 호환 케이블을 판매하는 쪽에 있어서 그걸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블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두 개의 스피커가 3m가 아닌 훨씬 더 멀리 할 수도 있고, 벽부에 선을 매립을 해서 다른 데에 미리 장착을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다른 BGM 음악들을 쓰고 싶은 그런 장소들에 선을 숨겨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4핀 방식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전기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면 커팅을 하고 선을 이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일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걸 못했던 이유는 앞쪽에 이제 그 라이팅이 들어오니까 LED 라이팅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4핀 방식을 쓴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공통 단점 첫 번째에 놓고요. 두 번째 공통 단점은요. USB 커넥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PC 파일이라든지 데스크 파일을 하는 스피커들 또는 뭐 DAW라든지 미디 음악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만한 금액대에 또 요만한 타겟으로 나온 애들이 USB 단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USB에다가 바로 직결해서 연결하면 덱으로 DAC로 인식하고 소리를 내주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DAC를 쓰지 않고 바로 이 안에도 어차피 이게 클래스 D 앰프이고 오디오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면 뭐 덱 기능까지 포함을 해갖고 USB-C나 USB 뭐 B 타입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해갖고 USB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통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통 장점과 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MI3의 장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뒤를 보면 이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뒤에 RCA로 오디오를 연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TRS로 해서 레프트 라이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억스 인풋으로 해서 3.5로 그냥 연결해갖고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활성화를 해서 블루투스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 얘는 지금 링크 케이블이에요. 요렇게 요 링크로 해서 이제 반대편 스피커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전원 AC, 그 다음에 전원 온오프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포트가 있어서 저음이 이제 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옆모습은 이 정도고요. 손 사이즈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여기는 뭐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크기는. 그리고 앞에는 지금 보시면 미디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 3인치 정도의 10cm가 안 되죠. 한 7.5c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 미디 플러스 되어 있고, 얘는 하프 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프 인치 정도 되는 고음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아마 실크돔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스펙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MI3만의 장점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진짜 잘 나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훑었어요. 제가 쭉 훑었는데 60Hz 근처까지 나오긴 나와요. 근데 70Hz라고 해놓은 게 틀린 말이 아니야. 70Hz까지 드라이버가 진짜 너무 열심히 움직이면서 70Hz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롤오프가 60도 확 되는 게 좀 보이고 60Hz 밑에부터는 조금 잘 못 움직이는데, 이 크기에 비해서는 진짜 저음이 잘 나오네요.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데스크 파이 하듯이 이게 가깝게 들어서 그런 거고, 아마 멀리서 들으면 조금 저음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뒤로 가볼게요. 잘 나옵니다. 저음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래도 이 장비가 70Hz 이만한 사이즈에, 솔직히 요만한 사이즈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요만한 사이즈의 스피커가 60Hz, 70Hz를 내려고 드라이버를 앞뒤로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보는 순간 내려갈게요.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이다. 그리고 청음상에서도 정말 80, 90Hz까지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의 방이 크지 않다.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뭐 일반적인 베드룸이다 라고 한다면 그 베드룸은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저음이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즈에서 이런 저음이 나와? 야, 이거 미쳤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음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음이 굉장히 잘 재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미디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EQ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잘 맞춰놓은 거는 미디에서부터 고음까지의 톤 밸런스 되게 잘 맞춰놨고요. 고음이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 3.5인치 드라이버에 실크돔 트위터가 달려 있으면 크로스오버 지점에서도 조금 겹치는 소리들도 있을 것이고, 3.5인치가 낼 수 없는 음역대가 있다 보니까 그 음역대에서는 조금 롤오프가 심하게 생길 것이고, 그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평탄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애들은 고음이 날아다니게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중음역대도 풍성하게 잘 나오고 저음역대도 진짜 짱짱하게 잘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완전히 예상을 깨는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고음이 막 작은 애들이 고음이 좀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고 밝고 막 쨍쨍거리고 이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밝고 쨍쨍거리지 않아요. 굉장히 톤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고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크돔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크리스피하면서도 고음 표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티타늄 계열이나 메탈 계열로 되어 있는 트위터들도 시원하게 고음이 잘 나온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금 레벨이 올라가거나 조금 복잡한 사운드가 나올 때는 되게 거칠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면에 실크돔 같은 경우는 파워풀하게 고음을 내주지는 못하지만, 음압이 조금 높거나 그리고 소리가 좀 커진 상태에서 복잡한 사운드가 들어가더라도 실크돔은 그렇게 귀를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고음이 별로 없어요. 좀 부드럽고 귀를 조금 긁는 소리가 아닌 좀 더 이쁜 고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실크돔을 탑재를 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실제 소리도 그렇게 이쁜 고음으로 나와요. 이쁜 고음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이 작은 스피커에서 놀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고, 그리고 작은데도 톤을 밸런스 잘 잡혀져 있고, 특히 서브우퍼가 없는데도 70Hz 정도까지도 저음을 충분하게 잘 내주는 거 봐서 PC5에 정말 적합하고요. PC 모니터 옆에 놨을 때도 진짜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카페라든지 거실에 놓기에도 사이즈는 이쁘면서 블루투스 기능 되면서 정말 스테레오감이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MI3 3.5인치 드라이버 갖고 있는 MI3 마크2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세싱이 조금 많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인 사운드가. 무슨 얘기냐, EQ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많이 보정을 했구나. 그 EQ가 많이 들어가서 소리를 보정했다는 게 조금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EQ를 많이 보정을 하다 보면 고음역대에서 약간 알리아스 주파수처럼 EQ 보정에 의한 약간 가상의 주파수들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좀 많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게 음상이 살짝 멀어지기도 하고, 이 프로세싱 때문에 고음에서 살짝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이 과하다 보니까 이 스테레오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를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좋은 상태에서 45도 중간 정도, 정면이 아닌 좌우 끝도 아닌 약간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그러니까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에서 들리는 약간의 그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약간 이렇게 불명확하게 들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요게 지금 흔히 프로세싱을 많이 하면, EQ를 많이 하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뭉개지면서 음상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렸어요. 좀 전에 3인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스테레오감은 좋은데, 스테레오감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이미지들, 좌우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사이에서 생기는 이미지들이 약간 불명확한 게 있었어요. 약간 센터에서의 이미지는 또렷하지만, 좌우 끝은 또렷하지만 센터와
좌우 그 사이에 있는 45도나 뭐 이런 데 사이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약간 불명확한 게 있었는데 예, 그게 들려서 두 가지를 단점에 놓으려고 했는데요. 가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가격이 21만 9천 원에 정가에 한 조에, 그것도 한 조에, 그럼 하나에 10만 원짜리라는 얘기인데, 하나에 10만 원짜리에서 네, 예, 제가 한 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제가 한 거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너무 과했다. 너무 과한 기준으로 얘를 평가를 했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지. 야씨. 이게 한 조,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하나에 10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평을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단점만 남겨놓고요. 지금 얘기한 단점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인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MI3 마크2 버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5.25인치 MI5 마크2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장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만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얘만의 장점은요. 마크3랑 비교하면 음질 차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5인치 모델입니다. 5인치 모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데스크파이로 쓰는 그렇죠? 이런 PC5로 쓰는 스피커이고 니어필드로 쓰는 거여서 최대한 그 위치에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차이는 많이 납니다. 예, 작은 모델하고 지금 5인치 모델하고는 기본적인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더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예, 훨씬 더 정확한 소리가 나네요. 차이가 많네요, 이거는. 둘의 소리 차이는 많이 나요. 예, 많이 나는 게 기본입니다. 저 여기서 조금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한테 엄청 놀래는구나. 얘 보고도 놀래요. 작은 사이즈에서 그 정도 저음 나고 그 정도 톤으로 밸런스면 와 훌륭하다. 근데 얘를 딱 듣는 순간에 커뮤니티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음이 얘는 60Hz까지 나온다. 얘는 70Hz라고 했겠는데 기본적으로 인치수 차이 때문에 나는 그런 저음의 힘과 디테일은 요 3.5인치 버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예 레벨 속된 말 레벨루가 다르다 그죠? 레벨루가 다르다 그죠? 예, 저음에서의 레벨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힘 차이도 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막 봉봉봉봉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정확하고 단단하고 딱 진짜 정확한 저음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5인치, 5.25인치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저가형 버전에서 들은 것들 중에서는 저음이 아주 상당히 정확한 저음을 낸다. 진짜 아주 상당히 정확한 저음을 낸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저음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두 번째는요. 중음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얘랑 목소리도 훨씬 명확하고 기본적인 이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었을 때에는 아까 3인치 작은 버전은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을 프로세싱을 이용을 해서 이게 막 EQ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원래 잘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야, 난 그렇게 프로세싱 안 걸어도 돼. 난 원래 다 잘 나와. 얘는 중음이 그 저음을 얘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음을 막 이렇게 많이 내려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저음을 많이 재생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 저음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음악을 재생을 하게 되면 중음이 저음을 막 내는데 바빠서 중음의 표현이 살짝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만한 사이즈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피끼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5.25인치로 오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저음을 충실하게 잘 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음의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특히 남성 보이스 정말 명확하게 또렷하게 딱 들립니다. 어디에 가감도 없이 음상이 가운데 딱 맺히면서 진짜 좌우 스피커의 정가운데 음상이 딱 맺히면서 보이스가 턱 하고 맺히고 잘 나옵니다. 중음이 정말 딱딱하니 정확하게 빡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을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음 부분을 꼭 얘기할게요. 고음 부분 똑같이 실크돔 1인치짜리 실크돔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인 차이가 많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 작은 거를 얘기할 때는 뭔가 EQ잉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 EQ잉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가서 고음이 잘 있기는 있는데, 약간의 이 프로세싱에 의한 알리아스 주파수와 비슷한 약간의 이렇게 뭔가 겹쳐 있는 듯한 소리가 고음 쪽에서 들린다라고 했죠.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5.25인치에서 내주는 소리가 워낙 탄탄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과도한 프로세싱이 중역대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도 생각보다 영향을 받지 않고 과도한 프로세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고음도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기본적으로 3인치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달라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종합적인 결과로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정말 믹싱이 충분히 가능한 해상도가 나오는 애예요. 이걸로 믹싱 하신다는 분들 좀 많이 봤는데, 예, 돼요. 대구도 남아요. 예. 아, 훨씬 낫네. 이거는 뭐 훨씬 낫다. 그 그레이드가 많이 차이 나요. 소형 그 아까 3인치 모델하고 얘는 그레이드가 좀 많이 차이 나고, 디테일도 차이가 나고 해상도도 차이가 나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작은 스피커 그리고 이 저렴한 스피커가 믹스다운이 가능한, DAW 작업이 가능한, 미디 음악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앱니다. 그렇다면 일반 음악은 당연히 좋겠죠. 예, 당연히 좋겠죠. 예,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해상도가 나옵니다.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요런 애들 한번 가지고선 들어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릴 것 같아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원래 스피커도 악기처럼 생각하시고 앰프도 악기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스피커와 앰프의 매칭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독특한 사운드도 추구를 하시고, 그런 조합을 이용을 해서 나만의 사운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만, 이런 조금은 가성비가 있는 프로듀서들이 들을 만한, 또는 믹싱 엔지니어들이 들을 만한 이런 스피커를 한번 갖춰 놓으시고, 프로듀서들 또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 음악을 믹싱을 한 믹싱 엔지니어가 무슨 의도로 이 음악을 믹싱을 했는지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자니 여기 뒤에 있는 막 500만 원, 600만 원짜리 페어로 놓으면 막 10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거 놓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돈 있으면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저거 하실 거 아니에요. 하이파이 사지. 그렇죠? 이거는 한 조에 31만 원인데, 예, 한 조에 30만 원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얘는 이 정도 해상도면 지금 이제 난 음악에 입문하려는 친구들, 나는 음향에 입문하려는 친구들, 나는 약간 믹스를 좀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정확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는 입문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정말 가성비 좋은 모니터 스피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블루투스까지 되니까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요. 블루투스가 되니까 거실에 놓고 블랙이나 화이트로 딱 나갔고 배치해놔도 집안을 충분하게 울리면서 스테레오감 쫙 주면서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큰 차이 나는 거, 얘와 큰 차이 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가 단점에서 얘기했었죠. 약간 그 스피커 사이에서 나오는 팬텀 이미지, 정중앙 이미지 말고 약간 좌우에 45도나 30도 상에 있는 이런 이 이미지들이 약간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를 3.5인치에서 했는데요. 좀 전에 3인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스테레오감은 좋은데, 스테레오감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이미지들, 좌우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사이에서 생기는 이미지들이 약간 불명확한 게 있었어요. 약간 센터에서의 이미지는 또렷하지만, 좌우 끝은 또렷하지만 센터와 좌우 그 사이에 있는 45도나 뭐 이런 데 사이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약간 불명확한 게 있었는데, 얘는 아니에요. 완전 처음에 듣는데도 확실하게 그런 이미지가 차이가 나네요. 5.25인치는 아니에요. 와씨, 좌우로 펼쳐지는 거 펼쳐지고요. 그 사이사이가 디테일하게 다 잡혀요. 그러니까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5인치와 얘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사이사이의 음상의 디테일도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장점을 이 MI5 Mark2에 놓을 것 같고요. 단점은요, 솔직히 이 금액이면 없습니다.
예, 이거 뭐 귀찮게 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금액이면 없고 아까 공통 단점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 금액이면 그냥 다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고 솔직히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특히 5.25인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예, 훌륭한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MI3, MI5 요 두 제품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제품들이 뭐 작은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특히 MI5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원을 하는 그런 스피커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100만 원 넘는 애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100만 원 넘는 애들 중에서 좀 성능이 떨어지고 괜히 그냥 쓸데없이 비싼 애들 있어요. 쓸데없이 비싼 애들과 비비라면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는 될 것 같아. 근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 넘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모니터 스피커들이 있단 말이죠. 100만 원대, 수백만 원대 애들. 그런 애들은 솔직히 얘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얘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제가 정확하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I3나 MI5나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의 돈 가치는 한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그 정도고요. 특히 얘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니까 이거 PC 파일로 쓰거나 이럴 때 너무 좋은 디자인이고, 얘는 디자인상으로 조금 사이즈도 크고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지만 와, 이쁘게 설치했어요. 물론 이렇게 가깝게 놓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조금 떨어뜨려 놓겠지만 이 아이맥하고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이게 스카이블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민트에 가깝습니다. 민트 색깔이고요. 요 뒤에도 해놨는데 얘는 5인치 버전. 얘는 5인치 버전인데 핑크색에다가 설치했고, 솔직히 이게 너무 가까워요. 이건 솔직히 너무 가깝고 좀 띄워놔야죠. 좀 띄워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연출해봤는데 데스크에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PC5는 3인치, 3.5인치 버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디 작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요거 같이 요번에 행사한다는데 제가 리뷰에는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빈티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요거 모바일 폰에도 연결이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연결이 되고 PC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얘를 이게 하얀색에 하고 연결해서 놨더니 요것도 이쁘네요. 요것도 이쁩니다. 얘는 기본에 정말 충실한 애인 것 같아요. 소리에 정말 충실한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음악을 하는 친구고 음향 믹싱 뭐 이런 것들, 영상 편집 이런 걸 할 때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과감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조에 30이잖아. 그러면 우리 프로에서는 15만 원짜리 스피커예요. 왜냐면 프로는 한 통씩 팔거든요. 15만 원짜리 모니터 스피커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러면 제가 맨날 저렴한 모델로 뭐 소개해달라고 하면 기본 제가 추천하는 게 30만 원대였어요. 시작이 30만 원대를 음향을 하시려면 이런 모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30만 원 하니까 한 조를 갖추시면 60만 원, 세일할 때 하시면 한 5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30만 원이란 말이죠, 한 조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거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정말 괜찮은 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기회로 저도 미디 플러스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또 사장님께서 또 직접 이 충남 논산까지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혜택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 미디 플러스 제품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풀 릴레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월 달에는 1월에 이렇게 나오는 영상에 여러분들 선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1월분, 그 다음에 12월분에서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2월이 또 돼서 2월에 추첨, 그러니까 1월달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그 선물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선물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도 확인을 안 하셔서 당첨자 확인을 안 하셔서 선물이 반 나갔나? 예, 반밖에 안 나갔어요. 반이 남아 있습니다. 반이 남아 있어서 이거 누적되면 누적된 것도 그대로 2월 해서 여러분들 2월 달 초에 하는 추첨 행사에 여러분들 듬뿍 선물 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영상에도 미디 플러스를 응원해주는 선풀 달아주시면 그분들 추첨해갖고 영상 속에 있는 댓글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2월 초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풀 릴레이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좋은 명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즐거운 음향 생활과 음감 생활과 음악 생활, 음악 감상 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장비들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네, 좋은 명절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